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지역 스포츠 리그에서 시작됐습니다. 풋볼 재킷을 입고 아빠 돈으로 차를 산 거만한 놈들이 정말 싫었죠. 전 심지어 그들의 목표물도 아니었어요. 저는 멍청이들 중 한 명도 아니었고 어떤 장애도 없었고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통이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평범한 아이들은 어떤 일에도 뛰어들지 않거든요. 학교 공기는 여전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매건이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고 모든 복도에 도배된 포스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돈벌이는 좋았거든요. 하지만 잠에서 깰 때마다 넌 그냥 중개인이야. 그래, 그냥 중개인일 뿐이지. 지금은 그냥 피트일 뿐이야 라고 말했죠. 모두들 절 피트라고 불렀고 모두 절 친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그게 모든 게 거짓이란 겁니다. 물론 피트가 제 이름이긴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피트는 좀 더 캐릭터에 가까워졌습니다. 피트는 절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예요. 낮에는 피트의 복장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피트의 옷을 벗어버리고 노트북을 열곤 진정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하는 데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다크웹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인터넷이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은 불법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중요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편 다른 많은 사용자들은 훨씬 더 사악한 목적을 위해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장은 그 필요를 늘 충족시키죠. 그날 밤은 꽤 늦게 시작됐어요. 비트는 제 말은 제가 파티에 초대되어서 저는 가야만 했죠. 저는 혼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동선수 중 한 명인 마이크가 손에 맥주를 들고 저를 옆으로 데려갔죠. 피트 일로와. 그는 아직 혀가 꼬이진 않았지만 술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평생의 친구처럼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그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있었죠. 마이크 잘 지내? 저는 차분한 어조로 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는 제 목소리에서 짜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잘 지내지. 근데 네가 컴퓨터나 뭐 이런 걸 잘한다고 들었어? 그랬죠. 그것은 피트의 취미 중 하나였고 그는 무언가로 알려져야 했기 때문에 딱 괴짜라고 불리지 않을 만큼만 옷을 잘 입는 컴퓨터 남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가 있어. 너도 초대할게. 그리고 우린 정말 특별한 걸 살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지? 물론 모든 사람들은 마이크와 축구팀의 모든 선수들이 쓰레기 집단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놀라운 소변 검사들 가운데 잡히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딜러가 출장 중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물건을 사야 돼. 그리고 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혹시 무언가를 알고 있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표정을 숨기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난 프린터가 고장났을 때나 전화하는 사람이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다크웹을 잘 알고 있다고 들었어. 접근할 수 있다고 말이야. 난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 알고 있고 네가 친구로서 날 도와줬으면 해 하고 말했죠.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냐고 물어볼 뻔했어요. 그 순간 전 핑계를 대고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이크와 그의 가족들이 부자였고 제 생각에 마이크는 마약 같은 것에 빠져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는 멍청이였죠. 그를 놀려먹으면 재밌을 거예요. 좋아. 근데 중요한 게 난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질 못해. 다크웹에 누군가는 그걸 잘 알지도 모르지. 내가 여기저기 물어볼 테니 그들이 원한다면 너에게 연락할 거야 라고 저는 말했죠. 마이크의 눈이 빛나면서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친구야. 그는 제 등을 토닥이곤 그의 친구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여러분은 다크웹 미스터리 박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것들은 가짜죠. 진짜 다크웹은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훨씬 더요. 그래야 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니까요. 마약 거래상, 불법 무기 거래상, 계약살인에 관한 뭐든지 연락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내게 돈을 지불하고 나는 당신이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돈을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수수료는 거래 10%예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웹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저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화폐로 수십만 달러를 벌었고 일이 잘 되면
18살에 백만장자가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이메일로 마이크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제게 어떻게 그의 정보를 얻었냐고 물었지만 전 그냥 걱정 말라고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사이키델릭한 대마초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비쌀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전 한 남자를 알고 있죠. 저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가격을 확인한 후 마이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비록 가격이 매우 비쌌지만 그는 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마이크는 마지막 이메일에 피트에게 금요일 파티에 직접 물건을 배달해야 한다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알렸더니 그는 그것에 화가 난 듯 했지만 거래는 여전히 진행됐습니다. 마이크는 이 일에 그의 학교 이메일을 사용할 만큼 충분히 어리석었죠. 제 생각에 운동부 놈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의 개인정보 중 일부를 캐낼 수 있었죠. 이제 그는 학교 신분증을 들고 불법 약물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수백만 번 침입해서 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구매에 연결시키는 건 쉬웠죠. 심지어 그의 아빠의 변호사들도 그를 도울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을 암호화된 파일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걸 FBI에 익명으로 보내고 암호 해독 열쇠도 함께 보냈죠. 하지만 저는 제 컴퓨터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위치에 있고 시스템이 임의로 정지되며 이유 없이 강제로 재부팅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주 금요일에 저는 제 받은 편지함에 있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라고 쓰여 있었죠. 등골이 오싹해지고 모든 암호를 외장 드라이브로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분리해서 제 차로 가지고 갔죠. 어두워질 때까지 시내를 차로 돌아다니다가 노숙자 야영지를 발견했고 몇몇 노숙자들이 깡통 안에 있는 불로 손을 데우고 있었죠. 저는 그리로 가서 제 노트북과 나머지 장비들을 벽난로에 떨어뜨렸습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갔을 때 저는 멀리서 검은 밴 몇 대,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 그리고 FBI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제 집을 드나드는 걸 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전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날 잡을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라면 안 받았겠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알고 싶었죠. 안녕 피트, 마이크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달랐죠.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가 제 말을 가로막았죠. 그녀는 내 동생이었어 피트.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마치 선반에 있는 물건처럼 어떤 개자식에게 팔아버렸지. 그가 어떻게 알아낸 거죠? 아니야 마이크,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봤지만 그는 그냥 웃었어요. 닥치고 듣기나 해! 그는 말했죠. 난 몇 달 동안 경찰과 함께 일했어. 매건이 실종되었을 때 FBI는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너희 집에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지. 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난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전 숨을 헐떡이면서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전 소리쳤지만 마이크는 그냥 웃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 피트.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당신의 시스템에 침입했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장악했어. 내일 아침이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어떤 괴물인지 알게 될 거야. 그는 씁쓸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은 매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죠. 해외에서 아주 큰 파티가 있었는데 젊은 백인 소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유를 물어보기도 싫었죠. 그리고 저는 매건과 그녀의 친구들이 정말 싫었어요. 그녀는 매우 예뻤기 때문에 내가 바이어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즉시 대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사람을 바로 고용했고 돈을 꽤나 벌었죠. 저는 순찰대가 저를 보고 뒤쫓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운전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곧 위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고 어느새 저는 곧장 경찰 바리케이트로 향했습니다. 전 그것에 부딪혀 즉시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저는 완전히 결박된 채 병원에 있었고 방에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문했고 저는 변호사를 요청했죠. 저는 제 가족이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어요. 그들은 할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할머니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에 대한 작은 설명을 쓴 겁니다. 저는 재판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건 일은 후회해요. 그럴 자격이 없었나 봐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이제 모두가 피트를 가짜로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무언가 더 어두운 걸 숨기고 있는 매력적인 아이 역할인데 말이죠. 피트가 그리울 거예요. 그는 좋은 친구였거든요.